안녕하세요. 영절은 기초영문법 실전 문제의 초급번, 초급편 제6장 부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부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뭐뭐 하게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시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사의 형태입니다. 자, 어떤 형태들이 있느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단순 부사거든요. 뭐냐면 하나의 단어 그 자체가 부사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단어들이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she came home safely. 자, 한 예를 든 거세요. 그녀는 집에 왔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부사가 일반적으로 뭐뭐하게 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랬죠? 안전하게 집으로 왔다. 자, 그럼 이걸 세분화시켜서 나눠보면은 시간, 장소, 정도, 양태, 빈도 부사로 나뉘어집니다. 자, 보시면 시간 부사부터 알아볼게요. 시간 부사는 말 그대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now, 지금, then, 그때, before, 전에, ago, 전에, already, 이미, 그 다음에 with just, later, still, soon, yeah, late, early 등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소 부사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here, 여기, there, 저기, away, 저기, far, 멀리, 그 다음에 down, 아래, up, 위에, back, 뒤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그럼 정도 부사는요,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very, 매우, much, 매우, completely, 완전히, enough, 충분히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다음 양태 부사는 자, 모양이나 태도, 양, 모양, 태도 해서 양태 부사거든요. 앞에서 저희가 봤던 safely도 마찬가지로 양태 부사세요. 그래서 well, 잘, slowly, 천천히, politely, 공손하게, safely, 안전하게 이런 것을 양태 부사라고 한다. 자, 그리고 빈도 부사. 빈도 부사는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often, sometimes, always, usually, seldom, frequently 등이 있습니다. 빈도 부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의문 부사는 무엇이냐? 이때는 장소, 시간, 이유, 방법 등을 묻는 의문사거든요. 보시면 how, when, where, what, how, why 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것에 해당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 When are you leaving for New York? 넌 언제 뉴욕으로 떠날 거니? 라는 문제입니다. 언제, when, 언제 쓰이고 있죠? 자, 이게 의문부사입니다. 그러면 관계부사는 뭐냐?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보시면 관계부사의 종류가 where, when, why, how가 있거든요. 보시면 겹치세요. 그죠? 의문부사랑. 그래서 조금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세요. 예를 보시면 아까는 뭐였어요? when 했을 때 어디로 갈 거니? 였죠? 자, 그럼 여기서는 when 언제 갈 거니 요거였죠? where는 뭐였습니까? where는 어디로 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where는 어떻게 쓰이냐 한번 볼게요. This is the restaurant. 이것은 식당이다. 어떤 식당? where they ate lunch. 그들이 런치를 먹은 식당이다. 그래서 점심을 먹은 식당이다. 라고 해서 이 뒷문장이랑 여기 앞에 레스토랑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어디에 그 먹은 곳이 레스토랑이라는 부사적 의미도 가지는 거죠. 어디라는. 하지만 해석이 어디에라는 해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문부사랑 완전히 틀린 거세요. 그래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의문부사는 굉장히 지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16장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도부사. 자, 아까 제가 빈도부사에 대해서 배운다 그랬죠. 빈도부사는 뭐냐? 빈도 아니면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세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자, 빈도의 정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죠. 0%부터 100%까지. 보시면 never, 절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rarely, seldom, 드물게는 하는 거예요. sometimes, 가끔은 하고요. often, frequently는 자주 합니다. usually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고요. always는 항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어를 외워두시면은 이제 그 빈도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빈도 부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위치 때문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부사는 그 위치에 크게 구애를 받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앞에 와도 되고 중간에 와도 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빈도 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가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보시면 빈도 부사의 위치입니다. 어디에 오느냐?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일반 동사 wake 쓰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쓰였죠. 그다음에 조동사, 비동사는 뒤에 쓰인 겁니다. 그래서 요점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 점 다시 한번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넘어갈게요. 부사의 순서입니다. 자, 부사는 크게 위치의 구애를 받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만약에 2개 이상의 열거가 될 때 그때는 어떻게 순서를 하느냐?
문맥상, 그러니까 의미상 상식적이고 그냥 논리적인 순서에 따르면 되는 거세요. 그래서 보시면 시간의 단위, 장소의 단위를 나눠놨거든요. 자, 보시면 시간, 장소 같은 경우는 작은 거에서 큰 겁니다. 좁은 거에서 넓은 거. 그러니까 아무튼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간다는 거죠. 자, 영어에서는 무거우면 뒤로 보낸다는 성질이 있다 그랬어요.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작은 거니까 앞에 있고요. 큰 거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see you at 2 o'clock tomorrow. 내일 2시에 보자. 그래서 2시가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앞에 오고요. tomorrow. 내일이 큰 단위이기 때문에 뒤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내일 2시. 내일이 앞에 오고 2시가 뒤에 가시면 영어에선 다르세요. 장소의 경우는 어때요? 좁은 곳에서 넓은 장소로. 그래서 I will see you at the library at your school. 난 너를 보자. 언제 보자? 어디서 보자? At the library.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너의 학교. 너의 학교 도서관에서 보자. 그래서 좁은 장소가 앞에 나오고 넓은 장소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어디에 오느냐? 자, 일단 어디에 오느냐? 수식하는 형용사 앞에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도요. 앞에 오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보실 거고. 그래서 보시면 That is very tall. 자, 형용사 앞에서 수식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자, 아까 제가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사를 수식하게 되면 부사가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도 수식하는 부사 앞에 오는 거죠. 그래서 hard, 열심히라는 부사를 수식하고 싶어요. 매우 열심히 한다라고. 그럴 땐 pretty hard 로 앞에 수식해 주는 거죠. 참고로 pretty는 예쁜이라고 형용사도 있지만 pretty, 매우라고 해서 부사로도 쓰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부사를 수식하거나 형용사를 수식할 때 앞에서 수식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enough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enough는 달라요. 이때는 부사로서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하고자 할 때 뒤에서 꾸며줍니다. 수식하는 말이 뒤에 온다라는 점. 이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e is rich enough to buy this car. 그 차를 살 만큼 충분히 부자이다 라고 해서 뒤에서 꾸며준다는 거 유의를 하셔야 되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납니다. 그래서 enough rich가 아니라 rich enough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는 어디에 오느냐? 이때는요. 그것도 문장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앞에서 수식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perhaps 아마도 it will rain in the evening. 저녁에 비가 올 것 같아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perhaps가 맨 앞에 온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네 번째 타동사 플러스 부사의 형태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는 주의하실 점이 그 동사가 부사를 만남으로 해서 의미가 약간 달라지세요. 그래서 어떤 부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거처럼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오늘은 저희가 call up, 그 다음에 try on, cut off, put out, write down, set up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교재에 124페이지 보시면은 컬러 박스 앞에다가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정리를 해놨죠. 여기는 일본에서 이미 다룬 내용들이거든요. 하지만 수거처럼 쓰이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정리해 놓으니까 외워두시고요. 그러면 오늘 배울 거 하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all up, 전화하다. 자, 우리가 전화할 때 call을 쓰기도 하는데요. call up이라고 해서 전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don't forget to call me up tomorrow. 내일 나한테 전화하는 거 잊지 마.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ry on, 입어보다. 시험 삼아서 입어볼 때 try on이라고 해요. 그는 옷 사러 갔을 때 나 이 드레스 입어봐도 돼요 라고 할 때 may I try on this dres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시험 삼아 입어볼 때 try on이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잘라내다, 삭제하다라는 의미를 할 때는 cut off. 그래서 I cut off the branches. 나뭇가지들을 잘라냈다, cut off, 잘라내다. 그 다음에 불을 끄다, put out, 불을 끄다, put out. 자, 위에 보시면은 무엇을 끄다 해서 turn off 있어요. 여기서 끄는 것은 전기 같은 거, 불 같은 거 끌 때 있죠. 그러니까 light, 그러니까 turn off the light. 여기서는 불, 그 fire 있죠? 막 활활 타오르는 불. 요 점이 조금 다르세요. 그래서 불을 끌 때는 you should put out a fire. 불을 꺼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put out을 쓴다. 자, take off랑 구별하시고요. turn off랑 구별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write down입니다. write down, 적어놓다, 적다. 그래서 could you write down your name? 내 이름 좀 적어줄래? 해서 write down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 무엇을 세우다, 설치하다, 제안하다 해서 set up. 계획을 세우다, 그래서 set up a new plan 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할게요. call up, 전화하다, try on, 입어보다, cut off, 잘라내다, put out, 불을 끄다, 이때 말하는 표현은 fire입니다. 그 다음에 write down, 적어놓다, set up, 세우다,
세우다, 설치하다, 제한하다 라는 뜻을 가진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의미 때문에 외워야 된다라는 사실 이외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때 목적어가 명사이면은 부사 뒤에나 뭐 동사나 부사 사이에 아무 데나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라는 의미가 여기에 올 수도 있고요. 요 사이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turn on the light 가능하고요. turn the light on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대명사가 된다. 이과 같은 대명사가 되면은 항상 반드시 사이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됐어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 뭐 좀 틀린 부분을 찾아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막 나열을 해놓고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turn on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명사가 있다라면 turn it on 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적어가 대명사이면 항상 동사와 부사 사이에 위치한다. 그래서 turn it on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turn it on입니다. turn on it 아닙니다. 요거 주의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의해야 할 부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짝을 이뤄서 외워볼 텐데요. 첫 번째 very much입니다. 자, 의미는 매우라고 해서 같은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식하는 종류가 약간씩 다르세요. very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용사, 부사, 현재 분사형의 형용사로 수식합니다. 자, 형용사와 부사는 먼저 아시겠죠? very prett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very well 이런 식으로 형용사와 부사를 꾸밀 수 있어요. 현재 분사형의 형용사는 무엇이냐? 자, 교재 126페이지 보시면 얘가 있죠? very interesting. 그러니까 현재 분사형의 형용사는 ing형을 현재 분사형의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very interesting 이렇게 꾸며줄 수 있다. 자, much는 어떠냐? 동사, 비교급, 최상급, 그리고 과거 분사형의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동사를 우선 수식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것도 수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형 형용사는 뭐냐? 아까 현재 분사형 형용사는 뭐였어요? ing형이었죠? 과거 분사형 형용사는 ed형입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은 You look much worried. 넌 매우 근심스러워 보였다라고 해서 ed 앞에서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very나 much가 어떻게 쓰이는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126페이지 보시면은 자, 뭐 pleased, tired, surprised, interested 같은 과거 분사형 형용사는 very로 수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요, 이것은 과거 분사형의 형용사지만 이미 굳어진 형용사처럼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very로 수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much와 very 둘 다 가능하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비교할 대상 to와 either입니다. 뭐뭐도 또한 역시라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주의할 점은 to는 긍정문에 쓰이고요. either은 부정문에 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she had some cake and I have some too. 그녀는 케이크를 좀 먹었고 나도 좀 먹었어. 자, 긍정문이시죠? 그래서 to로 쓰는 겁니다. nice to meet you 했어요. me too 쓰죠. 긍정문이기 때문에 to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he is not a doctor. 그는 의사가 아니야. 나도 아니야. 이때는 I'm not to가 아니라 I'm not either 쓴다는 거죠. 부정문에서는 either 쓴다. 요거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교할 거 ago와 before입니다. 둘 다 뭐뭐 전에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 ago는 항상 과거형에만 쓰입니다.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안에 쓰일 수 없어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go는 과거로만 쓰입니다. before는요,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모두에 쓰일 수 있고요. 요점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I met her 2 months ago. 나는 그녀를 2달 전에 봤다. 과거형에 쓰였어요. 그죠? 근데 before 같은 경우는 they visited the temple before. 전에 템플을 방문했다. 라고 해서 완료를 쓸 수 있는 거죠. 자, 차이 아시겠나요? 2달 전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요. ago는. before는 그냥 막연히 전에 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완료, 과거 완료와 사용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의해야 할 묶음들을 볼게요. 첫 번째 already와 yet입니다. 자, already는요, 긍정문일 때는 이미, 벌써 이런 의미로 해서 they are already there. 그들은 이미 그곳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의문문에서는 그렇게 빨리? 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did he come back already? 그는 벌써 왔니?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문장의 형태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yet은 부정문에서는 아직, 그래서 the work is not finished yet.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의문문에서는 이미 벌써라고 해서 has the mailman come yet? 그가 벌써 집배원이 왔니? 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부정문에서는 아직, 의문문에서는 이미, 벌써 라는 의미를 가진다. 자, 의문문에서는 공통적으로 벌써라는 의미를 가지죠. 벌써?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still입니다. still은 긍정문과 의문문에서는요,
여전히 라는 의미였어요. 계속. 그래서 he is still angry. 그는 여전히 화가 나 있다. Does she still love him? 그녀는 여전히 그를 좋아하니? 라고 해서 still, 여전히, 계속의 의미를 가진다. 부정문에서는 아직도. 여전히라는 의미인데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미로서 아직도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내 숙제를 안 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아직도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 still haven't done my homework. 나는 아직도 숙제를 안 했다 라는 의미가 된다. 자, 그래서 already, yeah, still 구분하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묶음들 just now and just now. 자,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틀릴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just는요 이제 방금, 막 이런 뜻을 가져요. 그래서 완료형에 쓰입니다. 그래서 I've just finished the report. 난 방금 막 보고서를 끝냈다. 그래서 특히 완료형, 현재 완료형이랑 많이 쓰이고요. 그 중에서도 완료용법에서 많이 쓰입니다. 막 끝냈다 라고 해서 just finished, have just finished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now는요,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이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형, 현재 진행형이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he's now watching TV. 그녀는 지금 TV를 보고 있다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just now는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방금, 바로 전에. 그렇기 때문에 now가 있지만 과거형이라 쓰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 완료형도 쓰이지 않아요. 명백한 과거입니다. 방금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just now, 방금 전에. 굉장히 약간의 차이로 방금 전이라는 의미세요. 그래서 과거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they came back just now. 그들은 방금 돌아왔다. just now는 과거형과 쓰입니다. 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부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원 종합 문제 풀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